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소폭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초반에 좀 밀렸다가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날 때 미리미리 향후 일어날 사건들에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주식해서 직장 퇴직하기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 당시 닥쳐서 올린 영상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9월 달에 9월 달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2020년도 3월 16일에서 9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벌써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냐면, 자, 분명히 이제 9월달 넘어가서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 뭐 매체 이런 데서 자, 공매도 금지하는데 하면서 불안감을 좀 조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미리 좀 확인을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한 2개월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죠.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자 올렸고, 저도 준비를 하고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10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의 공매도 금지가 있었고, 그 이후 해제가 됐는데 여기서 공매도 금지 해제가 6월 1일, 그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죠. 그러니까 금융주는 계속해서 공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유럽 재정 위기 피그스 들어보셨죠? 요때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요 두 이슈가 있는데 제가 이 영상 서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삼성전자로 예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 최근에 주가지수 올라갔죠.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왜 삼성전자는 안 오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거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공매도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놓고요. 빼놓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로 보시겠습니다. 지수로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공매도 금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확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과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겨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2008년 10월 1일 요날입니다. 요때 요날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 요때죠. 자, 보시면은 이 사이에, 자, 보십시오. 요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쵸? 여기 물론 여기 요 구간이 있지만은 이때랑 시가와 종가를 비교해보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요런 바닥이 있었죠. 이상하지 않나요? 자, 지금의 약간 행태는 다르지만은 공매도를 금지시킴으로써 삼성전자는 어떤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때 개인들의 물량이 터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가, 자,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주가가 각을 세우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이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만 삼성전자를 사야 될 시점은 8월부터 9월 사이에 저점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상승폭은 5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는 언제부터 매수를 했냐면 공매도 금지가 얼마 남지 않은 요 부분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개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긴 기간을 내가 할애하지 않고 이미 과거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의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월까지는 투자를 하되 9월부터는 대형주의 공매도 가능한 종목, 그리고 그 종목 중에서 재무 상태가 좋은 그런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반드시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주가의 어느 시점을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시점이고, 매수와의 매도가 균형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어떤 주가의 그 회사의 호재나 경기 호재가 발생하면 한쪽이 굴복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매도가 굴복을 하면서 매수 상환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요거는 공매도의 타겟이 있지만 주가가 재무 비율이, 재무 상태가 좋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재무 상태에 대한 기준을,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유럽 재정 위기는 그리스 파산, 포르투갈 재정 위기 이렇게 연쇄적으로 터졌죠. 스페인하고 8월 11일 좀 보시겠습니다. 저도 이때를 기억을 하는데, 2011년 8월이죠. 2011년 8월 여기입니다. 2011년 8월 11일 요 날입니다. 2011년 8월 11일부터 그 다음에 8월 10일, 죄송합니다. 8월 10일 요 날이죠. 요때부터 11월 9일까지였습니다. 11월 9일 여기였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 주가는 이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차트와 패턴에 유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후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공매도를 코스닥도 하지만 대부분 코스피가 많이 하죠. 자, 지금 코스피 중에서 괜찮은 종목인데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 오늘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자, 57,000원입니다. 계속 아래로 기고 있어요. 그쵸? 저는 더 기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8월까지 이어질지 7월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게 이어지는 순간 코스피의 대세 상승은 그때 시작을 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죠. 그쵸? 그런 종목은 정말로 공매도의 대량 타겟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도 LG 디스플레이의 자산 가치를 따져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떨어져 있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그냥 주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 좀 빠르면 상반기 정도에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LG 디스플레이는 나중 이야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죠.
이미 이제 올라간 주식인데 2008년도에 이런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요거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다시 정상적인 주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은 어떤 가치를 따지기에는 힘들지만 어떤 성장성이나 기대성으로 어떤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은 공매도 금지의 어떤 수혜를 받지만 제조업과 같은 눈에 딱딱 보이는 그리고 매 눈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공매도 금지를 했었냐면 과거를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급락에 나오면 모든 종목이 그냥 불안 심리에서 투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3월 16일 날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쵸? 공매도 금지를 한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주가는 다시 회복을 해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 공포에 의한 신용 매물에 의한 물량들은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져라라는 의미이죠. 근데 그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삼성전자라는 한 주식은 너무 큰 대형주이기 때문에 공매도만으로 주가를 누르기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누르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주가를 매수를 하게 되면 공매도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합리적인 매수의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너가 싸니 너가 비싸니를 따지게 되다가 삼성전자의 이슈 그리고 증시의 이슈가 나오면 한쪽이 공매도는 상환을 하게 되죠. 왜? 공매도는 기간이 있습니다. 현물로 매수한 사람은 기간이 없지만 공매도로 매도를 한 사람은 기간이 있죠. 그럼 결국에는 시간적인 승리는 누가 되냐? 현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 가치가 지금 삼성전자 가치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공매도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 공매도는 장중에서 현물을 사서 상환을 해야 되고 그러면 주가의 상승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 영상을 본 구독자분들은 일단은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코스닥에 중심을 두되 8월 이후부터는 주가가 코스피 종목 중에서 공매도를 칠 거는 기정사실이나 향후에 그 회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 종목을 메인으로 보다가 싸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저는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필요하시면은 제 논리가 이해가 되시면은 또 인정을 하시면은 그렇게 투자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8월 말이나 9월 달에 또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때 올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후행성이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 파악을 해 두시고 항상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